안녕하세요. 투자가를 위한 경제 컨텐츠 플랫폼 경제 전문 방송 AK라디오 토요일 코너 바이오 경제 앤 건강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요즘 장마철이라 네.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습하고 더우니까 네. 에어컨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냉방병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전 좀 냉방병에 걸린 것 같은데 네. 부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도 잘 때 에어컨 틀어놓고 자가지고 네. 목이 좀 잠겨서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잘할 수 있을 네, 겁니다. 더운 물 마시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AK 라디오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한 질문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이죠. 네. 지난주 오프닝 이제 초반쯤에 네. 부장님께서 그 대상 의사가 1,000명이 넘고 네. 100명 이상을 입건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려제약은 그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그냥 바로 사 먹는 일반 의약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는 아니고 네. 이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특히 전문 의약품 중에서도 중추신경계, 이게 또 제가 어려운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이 CNS라고 그러거든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데 네. 중추신경계가 뇌부터 이 목 거쳐가지고 허리로 내려가는 네, 이제 네. 신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경과에서 쓰는 그 약, 그리고 그 허리 수술하거나 이런 데 수술할 때 쓰는 네. 약, 그리고 또 피부 관련된 수술할 때 쓰는 약, 이제 이런 전문 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느낌으로는 네. 이 수사하는 규모가 다른 리베이트 수사할 때 나오는 그 규모, 제약회사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혼자의 느낌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경찰에서는 네. 일단 고려제약이 거래하던 약품을 거래하던 대상 의사들을 일단 전부 다 살펴보는 뭐 그런 이제 취지가 아닐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다루는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이 일반 내과, 뭐 소아과 뭐 이런 의사분들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1,000명이 넘으면 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보는 거냐. 뭐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선은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거 아닐까. 뭐 너무 그렇게 저 제약회사하고 거래한 의사들은 다 리베이트 받는 사람들이야. 그건 뭐 아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젊은 분들이 쓰는 이 유행어로 중립 끼워놓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저희끼리 수다 떨면서 네, 나왔던 네. 말이 있는데요. 네. 의사 말고 약사들의 네. 리베이트 네. 이것도 사실 있을 법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제가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옛날에는 뭐 있었겠죠. 네네. 뭐 저는 그 옛날에는 이름 모르지만 네. 있었다고 쳐도 네. 지금은 역시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윤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아예 없다고도 또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약사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이유, 이제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 가서도 기념품 하나를 줘도 뭐 10,000원 미만의 뭐 포스트잇밖에 못 주는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이 약사분들이 이 권유하는 판매가 이제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의약품 이렇게 처방전 받는 거 말고 약국 가서 바로 소화제 주세요, 뭐 감기약 주세요, 뭐 파스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 약사분들이 이 약 좋습니다 이렇게 권하잖아요. 이걸 이제 권유 판매라고 하고 환자가 고객이 뭐 다른 걸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에서
상품명을 딱 정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지정구매라고 네. 그러거든요. 지정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는 똑같은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은 내 거 내 거 팔아줬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제약회사도 일반 의약품 영업팀은 이 약국과 약사를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기 제품의 이 특장점을 이 약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물론 자기 그 각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하더라도 자기 제품의 효력과 좋은 점을 설명해서 이 약사분들이 환자에게 제일 좋은 약을 권하고 설명하게끔 되고 있지만 그래도 리베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없죠. 그래서 그죠. 네. 의사뿐 아니고 약사들, 병원뿐 아니고 약국도 이 법에서 엄격히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리베이트는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적발이 네. 어떻게 되고 이 경찰이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도 네.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지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리베이트는 이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는 네네. 속성이 불법이고 속성이 몰래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드러나지 않겠죠. 네. 근데 어떻게 적발이 그리고 되나요? 이게 네. 이 그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데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 그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제보, 고발인가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 이 회사에 이를테면 좀 앙심을 품었다고 할까요? 이런 그 전현직 영업사원이나 네. 이런 그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제보 비슷한 네네네. 성격이겠죠. 내부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아. 또 경쟁사들의 제보, 경쟁 뭐 제약사나 이제 이런 쪽에 제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아. 뭐 이제 있다고 하는데 네.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일단 제3자 제보는 물증이 있기 어려우니까 상당수는 내부 고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예컨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 제약회사 리베이트 과징금의 사상 최고 과징금을 그 부과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제 JW 중해제약 네, 저번 주에 말씀해 예, 주셨던 거, 네. 중해제약 리베이트 사건인데 이 298억 네, 원 맞아요. 과징금 받아 지금 중해제약이 아마 불복해서 소송 준비하고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뭐 확정돼야지 뭐 최종 판결로 확정돼야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직은 이제 그 고발당한 상태니까 역시 이것도 일단 중립기여로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전직 영업사원이 경찰청에 내부 리베이트 문서를 가지고 제보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네. 이 회사가 판매하는 약품 62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1,500개 병의원에 이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리베이트 제공한 걸로 확인된 액수가 한 70억 원 된다는 건데 네. 이제 70억 원 리베이트 이 공정위와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맞다고 쳐도 70억 원 썼다가 300억 원 받는 거죠. 근데 물론 70억 원을 쓰고 처방을 유도해서 받은 경제적 이익이 많겠죠. 네네. 이제 뭐 그 영업사원이 누군지 결국 모른다고 그래요. 퇴사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체로 네. 이런 식으로 제보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네.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제보가 이루어지고 그 제보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제보를 하고 이번 고려제약도 이 내부의 비밀 문서를 압수수색해서 다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경찰이. 네. 음성적으로 하는 거면은 기록을 안 남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리베이트는 영업사원의 인센티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를 해서 처방이 많이 나오면 그 영업사원이 실적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분들은 본인이 그 해당 자기가 맡고 있는 의료기관에 네.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에 대한 합법적인 기록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불법적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실적을 인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 차원에서 자료 은폐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 어떤 그 수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은 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거죠. 예. 그러면 네. 적발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보를 받고 네. 해서 뭔가 검찰 수색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제약회사에서 그런 낌새를 눈치를 챈다면 네.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러면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이 속칭으로 꼬리 자르기 일을 이제 하는 경우가 네. 가장 많죠. 이 영업사원 개인 일탈이다. 회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네. 뭐 실제로 영업사원 개인 일탈일 수도 있는 그죠, 거고요. 맞아요. 뭐 이제 그리고 영업사원들한테 법률적인 지원 이제 만약에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 확실하면 그 영업사원도 회사에서도 그 영업사원한테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 이를테면 기획을 해서 리베이트가 회사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면 영업사원들도 다 소송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법률적인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 리베이트가 대규모의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금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회계에서 지출될 수가 없는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 규모가 커지면 회사에서 모르고 비자금을 조성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수사기관들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려제약 때도 그랬고 중해제약 때도 그랬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문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암호? 뭐 그런 이 비밀 프로젝트명 이제 그런 게 자기들만의 뭔가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예전 중해제약 리베이트 때는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어떤 문서들, 그 의사들의 특징 뭐 성향이라든지 액수를 적어놓은 문서들을 보물지도라고 불렀다고 뭐 경찰은 이제 그래요. 이름 잘 줬죠. 보물지도 프로젝트 이런 느낌인 거네요. 이번에 고려제약 거는 이 경찰 발표를 보면 블랙머니, BM. 네. 블랙머니는 좀 너무 안 좋은 느낌. 스스로도 블랙이라는 걸 입증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역시 이 방송에서 이거를 확정됐다고 보고 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종적으로 수사가 다 되고 사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거는 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뭔가 좀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재밌는 이런 얘기를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분석을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가장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더 줄어들고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되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러면은 조금 선을 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끼는 게 본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본성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 관성을 없애려면은 리베이트 처벌을 철저하게 정말 한 번 걸리면은 폐가 망신한다, 회복 불가능하다라 할 정도로 철저한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불법 이익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훨씬 이제 커야 이제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실제 지금 법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게 이 리베이트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하다가 이 적발이 되면 그 리베이트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약품은 일단 판매 정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한 3개월 판매 정지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 약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3번, 삼진아웃 3번 되면은 품목 허가가 취소돼요. 그럼 아예 못 파는 거예요? 아예 못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는 면허 정지 1년. 근데 이제 상당히 지금도 이 중한 어떤 처벌이긴 하지만 저는 더 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되게 허점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측면에서의 허점은 네. 문제가 되는 의약품이 네. 대체제가 없는 경우. 아.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판매 정지나 뭐 품목 허가 취소 이런 게 유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어떤 어떤 리베이트에 해당된 약이지만 그 약이 없으면 환자 치료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약보다는 네. 그 회사 그리고 그 의사 그 약사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벌이 혹시 어느 정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정책 당국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리베이트 한번 살짝 받았다가 네. 이거 큰일 나겠는 걸 정말 큰일 나겠는 걸 뭐 네. 이런 그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없으신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조금 다른 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게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유예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지금 또 한참 이 경제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원청이나 하청업체가 중대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 하청업체가 사고를 내도 원청업체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관리까지 열심히 꼼꼼히 하지 않겠냐. 네. 이런 거를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도 적용을 해서 네. 리베이트 사건이 나면 해당 기관, 해당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장이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관리가 더 그렇겠죠.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미 우리가 전례가 있는데 네. 리베이트 사건 날 때 제약회사의 경우에 주로 이제 법인하고 대표이사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 과징금을 받았다고 한 중해제약 네. 리베이트 사건은 공정위하고 경찰이 수사한 거에 따르면은 리베이트 제공이 2014년도부터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랬는데 2021년인가 22년에 이제 제보를 받고 수사가 되고 이제 작년에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나오고 또 경찰도 수사를 하고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을 했고 법인하고 현재의 대표이사를. 그런데 2014년도에 리베이트를 기획하고 시작을 할 때에 당시 중해제약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이사 두 분이 있어요. 오너인 사장이 계시고 전문 경영인인 사장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이번 어떤 법적인 절차에 언급이 안 되시고 현재 그룹 회장하고 부회장으로 잘 계시거든요. 작년에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대표이사는 현직 대표이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 말고 예컨대 리베이트가 일정 기간에 쭉 진행이 됐다면 저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던 분들은 전부 책임져라.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고려제약 건도 역시 혐의가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뭐 지켜보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도 앞으로 업계 전체가 재발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충분한 경고가 되는 그런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확정되고 나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중에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이렇게 2주 동안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음료수 병을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음료수 병은 여기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가려주실 가려주시겠죠. 저는 이 음료수를 좋아해서 먹는 거고 이 음료수는 이 해당 리베이트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고 의약품도 아니고 그냥 시원한 맛있는 음료수임을 제가 보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리베이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네. 리베이트 사건이 제약 관련해서 나오면 뭔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네. 있을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 요즘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